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5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방송하러 들어오는데 걸어오는 길이 굉장히 따뜻한 봄바람이 불더라고요. 주말 사이에는 상당히 날씨가 좋다면 인근 공원이나 시내 쇼핑도 괜찮고 이렇게 좀 같이 가족끼리 걷는 것도 괜찮지 않는 날씨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은 오늘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금요일이 좀 산뜻하게 끝났으면 내일로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코스피가 좀 조정이 나와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준비한 자료를 좀 잘 들으시고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도 좀 가볍게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새롭게 또 다음 주를 또 준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등골아빠님, 제노님, 김보나님 등등 이제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14일 발렌타인데이와 더불어서 화이트데이였는데 남성분들 이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잘 넘어가셨나요? 예, 저는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어제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괜찮았고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퀴즈의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고 말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든 아니면은 이제 와이프, 집에 계신 와이프든 이제 이럴 수 있죠. 이제 원피스 하나 사고 싶으실 거예요. 되게 좀 따뜻하기도 하고 봄이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자기야, 이 빨간색 원피스가 예뻐? 아니면 이 파란색 원피스가 예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남성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방송 말미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도 어디서 이렇게 듣고, 기가 막힌 대답이다 라고 평가했는데 보통 이렇게 여성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남성분들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좀 간단한 이야기 이렇게 끝내고요. 시장 이야기를 이제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8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와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 매수, 선물 매도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와 2차전지 조정 출발 속에 제약바이오와 조선과 조선기자재, 건설기계, 보험과 정유, 자동차 부품 타이어, 지유사 이렇게 강세를 출발했는데요. 그 외에도 로봇, 비만 치료제, 미용기기 등의 일부 테마군이 강세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미국의 PPI 발표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좀 후퇴되면서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했고요. 다만 이제 9시 40분경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미국이 이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준다라는 계획을 일단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낙폭이 일부 축소되고 일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플러스 전환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좀 다소 좀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도 속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지수가 더욱더 빠지는 그런 지수 하락을 견인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모멘텀 있는 일부 종목에 수급이 유입됐고 3월 주총을 앞두고 밸류업에 따른 자동차나 유틸리티 업종이 일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저 PBR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상승세를 보였던 CJ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 IPO 철회 가능성에 따른 더블 카운팅 리스크 감소 이런 이슈로 CJ가 좀 주목을 받았고요. 하락 중이었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주총에서 배당과 그다음에 자사주 취득 주주 제한이 관련해서 부결 결정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악재로 급락을 했죠. 이제 주주환원 여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주가 엇갈림이 일어났던 개별적인 뉴스에 따라서 엇갈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된 조선업종, 역시 이제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최근에 수출입 데이터 호조나 업황 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기 쪽에 덴티움, 그 다음에 유리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유가 상승 부분에서 S오일 등의 종목별 순환매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해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동시에 나타났고요. 하락세를 보였는데 차주에 개최되던 엔비디아 GTC 2024를 앞두고 AI 반도체 기대감에 일부 중소형 반도체가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2차 전지는 피스컵 파산 위기설 이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테슬라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또 잇따라지면서 전기차 시장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시멘트 업종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사업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반면 게임은
위메이드 등의 개별 기업 이슈 때문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코스피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가 하방 압력이 가중됐는데 특히 미국채 금리 레벨업 속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장중 1조 원 넘게 매도세를 보였고 종가 기준 보니까 9천억대 이상 매도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 수준까지 다시 급등을 보였고 업종별로는 음식료품과 섬유의복이 일부 강세였는데 뒤이어서 덴티움 중심으로 의료정밀 강세 그리고 이들 이외의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유통업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특히 주총에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주유제한 부결된 삼성물산이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 안건 중에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진칼이 장중 17%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동반 약세의 전기전자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코스닥도 외근기간 동반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는데 업종별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부각되면서 비금속 업종 내에서 SG가 상한가까지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는 강보학권 정도였고요. 반면 위메이드 그룹주 급락에 디지털 컨텐츠가 약세였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장영국 대표가 뭐 대표이사에서 이제 대표이사 바뀐다 이슈가 있었는데 부회장으로 아마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뭐 다른 이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위믹스 관련된 이슈가 조금 악재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뭐 추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를 그만두는 것 자체로 봐서는 조금 안 좋게 해석하는 쪽도 일부 이제 있었는데요. 뭐 어떤 게 사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늘 주가가 조금은 빠진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3%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뭐 최근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 정도 수준이면 일단 상단 쪽으로 좀 밸류업인데 되는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한 3.8% 정도까지 레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8 언저리에서 4.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어제 뭐 PPI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소 조금은 4.3 부근까지 거의 올라왔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드릴까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신영증권에서 코멘트를 냈습니다. 6월에 FOMC 금리 동결 확률이 40.5%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발표되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선물 시장 6월 금리 동결 전망치도 40%까지 상승세를 보였고요. 최근 금리 인하 시점도 6월 정도가 강력하게 이야기됐던 것이 다소 조금은 어제 결과물 때문에 7월로 다소 좀 밀리는 국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언제 또 금리 인하를 스타트하냐에 따라 ECB라든지 한국은행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일 원달러 환율도 어제 기준 1323원까지 또 상승한 이유도 이런 PPI 지표 발표 이후에 다소 조금은 금리 인하 국면이 조금 밀리는 쪽으로 이렇게 후퇴가 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던 그런 이슈가 나왔던 것 같고요. 삼성물산과 뭐 한진칼 이런 부분들, 그 이제 결국은 특히 삼성물산이 뭐 주주 제한 관련해서 부결 이슈가 나오면서 저 PBR 관련된 밸류업 관련해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조금은 스크래치가 좀 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결과물이었죠. 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은 좋지 않은 센티를 준 것이 아닌가 이 판단도 듭니다. 네, 시장이 조금 밀린 이유는 뭐 그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섹터별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섹터별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오늘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가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일부 보였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데요. 이슈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는 엔비디아 GTC 2024 이게 개최가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됩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드릴까요? 헤드라인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이게 GTC가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지난해 대비 2배 정도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팬데믹 이후에 5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900개 섹션 그리고 250개 이상의 전시와 기술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개발자 참여자들이 약 30만 명 정도 몰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기조연설이 이제 19일 한국 시간 오전 5시에 10,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SAP 센터에서 또 개최될 예정이라 알려 있고,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12단 적층 아마 36GB HBM3E를 공개하면서 별도의 또 세미나를 진행한다 보였기 때문에 HBM 관련된 이슈도 좀 불거질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HBM3E를 비롯한 다양한 HBM 관련된 기술도, 신기술도 선보이면서 이렇게 엔비디아 밸류 체인으로서 협업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면은 다음 주 GTC 행사에서 엔비디아가 B100이라는 신제품을 아마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B100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가장 지금 기대하는 새로운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 관련된 아마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외신에서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HBM이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AGI라고 해서 범용 인공지능 관련된 연산 폭증, 천문학적 AI 연산을 감당한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ASIC, 그러니까 MPU라 불리죠. 이게 관련된 수요가 결국은 공급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GTC 2024는 AI 업종의 추가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KB증권은 오늘 리포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KB증권에서는 한미반도체나 가온칩스 등의 수요가 기대된다 언급을 했는데,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또 하나 띄워주시죠. AI 반도체의 6년 만에 20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KB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팅을 한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HBM 수요 향상을 통한 검사 계측 장비 국산화 추진, 이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온토라든지 그다음에 캠텍, 그다음에 KLA 같은 업체들이 과점 중인 HBM 검사라든지 계측 장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을 다음 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HBM 검사 계측 장비 국산화 수혜 예상 기업 해가지고 인텍플러스, 그 다음에 고영, 그 다음에 펨트론,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팅을 다시 했습니다. 수혜주로서 거론되고 있고요. 실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HBM 이외 선호 투자 아이디어로 EUV라든지 가동률 상승, SK 하이닉스 전공정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EUV는 역시 이제 EUV 장비가 많이 도입되니까 역시 SNS텍이라든지 파크 시스템즈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 쪽은 결국은 하나 머티리얼즈나 솔브레인,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수혜주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전공정단 이슈를 이야기를 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DIT 정도가 아마 전공정 관련된 수혜주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도체 관련 주식 중에 상당히 소부장 가운데서 조금은 관심을 받고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오늘 중요한 하나의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오전 중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계획인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금액을 받게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영어 이 정도는 다 한눈에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된다 생각을 했지만, 혹시 몰라서,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자, 그 다음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60억 달러 이상 삼성전자가 받는다고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50억 달러 정도가 TSMC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꽤나 좀 큰 금액을 삼성전자가 받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장비 쪽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늘 그 플랫폼 가운데 그 시장 이야기 바이 제이슨이라는 그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게 뭐냐면, 역시 이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전력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제조업이 부활하고,
그다음에 수백만 대의 전기 자동차 연결에 따른 여러 가지 유틸리티, 이 전기나 이런 쪽 관련된 우리가 뭐 늘 말하는 변압기, 전선,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원전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28년까지 추가적인 전력량에 대한 예측을 거의 2배로 늘린 이런 추정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만 나온 자료를 아마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유틸리티 쪽, 이쪽도 업종으로서 지금 AI 테마군의 확산 쪽으로 볼 수 있다는 자료들이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라든지 유틸리티, 뭐 전력 관련된 이슈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정도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이야기는 오늘은 역시 이제 조선이나 조선기자재입니다. 역시 어제도 제가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언급을 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언급은 아주 길게 드릴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또 역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오늘은 또 같이 좋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게 뭐냐면은 뭐 이게 쉬운 영어로 돼 있어요. 이 보시면 이게 어제 말씀드린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업 관련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내 조선업의 수혜 기대감에 역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섹션 301 조사 요청서 전문입니다. 이게 그 표지본인데요. 이게 이런 관련된 표본이 나왔는데 3월 12일 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청원은 USW 등과 관련된 노동조합이 발표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제 수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원이 들어갔고 관련된 섹션 301 조사 요청서 전문 헤드라인을 제가 가져와 봤으니까 이 정도는 다들 충분히 바로 번역이 가능하시다 제가 믿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 그 관련된 대표가 성명을 통해서 이 중국의 해양 물류나 조선 사업 내 관행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이제 뭐 이렇게 제출받았다 이렇게 밝힌 점이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조사 대상은 해운과 조선업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사 대상이 있고요. 청원 목적은 쇠락한 미국 조선 산업의 부흥으로 이제 목적을 알렸고 청원자가 문제 제기한 중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책은 한 7가지 정도가 되네요. 첫 번째, 중국 국영은행의 정책론을 조선업에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중국 조선업에 자본금 추가로 투입하거나 론 출자 전환한다든지, 세 번째, 국영 철강사로부터 시장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후판을 공급하다든지, 네 번째, 법인세를 우대한다든지, 다섯 번째, 원활한 수출 신용을 공유한다든지, 여섯 번째,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해외 선주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선박 금융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영해운사 NOC들이 중국 야드에 신주 발주하도록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시 삼았습니다. 청원자가 요청한 처리 방안은 중국산 선박에 포트 피해를 부과한다. 뭔가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조선업 부흥 기금 조성을 한다든지 미국산 선박 수요를 지원한다. 이게 존스 액트를 강화한다. 뭐 이런 쪽으로 존스 액트라는 법안을 강화한다는 건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하이투자증권에 이제 보고서를 또 냈는데요. 한국 조선업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어떤 조치가 있을지 혹은 있을지 없을지조차 아직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좀 보수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다만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상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거 전까지는 해당 이슈가 한국 조선업의 긍정 심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이긴 해요. 뭐 어제 메리츠증권이었나 이쪽은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에서 다소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조선 3사가 산업통상지원부가 손을 잡고 기술 협의체를 만든다는 소식도 긍정적이었죠. 그리고 어제 최근에 제가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해서 원유 관련된 쪽이 그 이익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고 일부 조금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수급이 워낙 글로벌 IB 펀드 매니저들이 다 비워놨기 때문에 최근 2020년 하반기 이후로 가장 낮은 마이너스 수급으로 가고 있으니 이게 만약에 변수가 트리거가 하나 생긴다면
관련된 수급을 채워야 되니까 일부 에너지주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WTI가 상승을 하면서 81.26달러에 어제 거래를 마쳤죠.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WTI 관련된 흐름입니다. 이게 약간 박스권을 좀 이렇게 벗어나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림처럼 보이기도 해서 여기서 물론 이제 꺾이면 좀 이제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꺾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 돌아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돌파를 더 해버리면 이제 밴드 상단이 좀 돌파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유가 상단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과 조선기자재 등이 일단은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다음 사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글로벌 전체 수주량 대비 국가별 수주 비율 추이인데요. 역시 이제 중국이 약간 꺾이는 했지만, 역시 중국이 가장 높은 수주 잔고를 갖고 있고, 퍼센테이지가 50%가 넘습니다. 한국이 2위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쪽이 한국인데 2위를 가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꽤 많이 이제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주량이 일단 높이 있는데 물론 로컬 관련된 수주량도 있을 거고 많을 거고 그렇습니다만 고부가가치서는 또 다르죠. 그렇긴 해도 일단 전체 수주량 대비 글로벌 수주 비율은 중국이 어쨌든 월등하게 많은 건 사실이고 두 번째 한국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안 보여요. 이게 보면 일본도 있긴 하지만 미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미국이 조선 산업이 한 0.2%인가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중국 쪽에 목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조선 산업까지 다소 조금은 규제를 하지 않을까,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선주가 이제 이틀째 좀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더 빠지다 보니까, 윗꼬리를 달고 좀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많이 급락한 가운데 조선주가 그래도,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에 오늘 이제 코멘트가 좀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이번 조사 청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쪽에서 이루어진 조사 청구 때문에 중국 야드에서 건조한 선박에 미국 내 입항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해당 선박으로 들여온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선주들의 중국 야드 기피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반사 이익을 한국 조선소가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관련된 조선업 밸류 체인을 오늘 언급을 했거든요. 그걸 읽어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일본 조선업까지 제가 보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PB라 하지만 근데 리포트를 좀 읽어보니까 좀 놀랐는데요. 일본 조선업 밸류 체인의 1년간 주가 수준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나무라 조선소, 그러니까 나무라라는 그 조선소가 있나 봐요, 상장사가. 그래서 나무라 조선소 주가가 최근 1년간 6배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 슈퍼사이클 당시의 시가총액을 고점을 돌파한 상황으로 오늘 확인이 됐고요. 선박 엔진 제작업체인 미쓰이 ELS가 주가가 지난해 말에 비해서 지금 3개월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난해 말 대비 미쓰이 ELS 주가가 약 4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조선주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더라고요. 지수 내에서 전 산업을 통틀어서 일본 내에서 아마 조선업 지수 상승폭이 가장 크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반도체보다 더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난 1년간 일본 조선업과 국내 조선업 간에 벌어진 수익률 괴리라는 점에서 결국 국내 조선업이 조금 키맞추기가 결국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생산 체제를 빠르게 안정화하는 것인데 상장 조성사 모두 양과 질면에서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수주 규모도 지금은 일본이 한국보다 못한데 아무튼 북 오더가 일단 오더북이 굉장히 좋은 오더북을 국내 조선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년 계단식으로 향상될 것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것은 미국 내 조선소 인수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국내외 경쟁사 중에 가장 좋은 오더북을 가진 현대삼호중공업이 가장 먼저 선순환 구조에 진입한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평가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또한 올해 부진을 딛고 25년 정도부터 수익 구간이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들어올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시가총액의 85% 이상을 현대삼호중공업 기업 가치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회사 두 군데 지분 가치 회복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이다 평가를 했고, 삼성중공업도 수익성 회복이 상당히 빠르고 올해 조선과 해양 부분 수주가 모두 모멘텀을 갖추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아무튼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 기자재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라밀님 피팅주도 같이 데려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마 성광밴드였나 뭐 피팅주 리포트가 하나 또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주 올라가고 뭐 기자재 올라가면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본행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뭐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같이 이제 움직인다면 뭐 좀 확산되는 것도 저희가 조금은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조선업종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섹터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오늘 역시 이제 2차 전지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여전히 이제 예상보다 강력한 PPI가 발표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재부각되다 보니까 역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뭐 주요 전기차 업체들도 또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건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 시간 외에서 급락했기 때문에 아마 본장에서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피스커가 역시 종목이 51.94% 거의 반토막 이상 폭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도 4.12% 빠졌고요. 그 다음에 웰스파고가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UBS도 목표 주가를 다시 또 하향 조정하면서 연일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도 어제 8.71%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도 6.07%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리튬 관련된 쪽도 그렇고요. 좀 좋지 못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 표를 하나 띄워주세요. 예, 이게 뭐냐면,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아주 원활하게 읽을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테슬라의 중고 가격의 1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테슬라 중고차 가격의 1년 흐름인데요.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1년 동안 중고차 가격이 28.9%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신차 조건이 별로 좋지 못한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도 지금은 계속 빠지는 추세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센티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키움증권에서 이제 SNE 리서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일부 코멘트를 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SNE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약 1641만 대로 전년 대비 16.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일단 성장은 합니다. 그런데 작년 성장률이 33.5%인데 여기에 비해서는 거의 16.9%포인트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하지만 성장폭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는 얼리 어댑터의 초기 구매가 수요가 끝나고 완결로 됐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부족,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실물 경기와 그 다음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꺾인다는 것이 좀 좋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SNE 리서치 자료가 인용되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뭐 무조건 2차 전지가 다 부정적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표를 하나 띄워주세요. 그 다음 표는 2024년 지역별 전기차 예상 성장률입니다. 이 보시면은 중국이 18.5%, 그리고 유럽이 7.9%, 북미가 25.7%, 중국을 뺀 아시아 쪽이 마이너스 18.5%, 기타가 마이너스 6.7% 정도 역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시 북미가 25.7%로 가장 상대적으로 큰 성장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시장에서 잘하는 종목, 북미 시장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가는 종목들, 그 성장성에서 결국은 종목을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냥 모든 종목이 다 안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역시 북미 시장의 수혜 모멘텀을 가진 쪽으로 좀 추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될 수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2차 전지가 역시 힘을 못 냈던 것은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오늘 오전에 중국 탄산리튬 선물입니다. 선물이 역시 마이너스 3% 하락 출발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던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도 선물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이 다시 하락 추세대로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반등 국면이 제대로 좀 안 나오고 있고 이것도 조금은 시장에서 좋지 못한 센티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상황이 또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차 자체로만 또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게 뭐냐면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에 미국 쪽에서 팔린 전체적인 EV 차량과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분위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이 EV이고 그다음에 옅은 하늘색이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생각보다 하이브리드가 꽤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기차가 좀 주춤한데 의외로 지금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약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조금 악재가 아닐까? 2차 전지 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여러 가지 약진들이 조금은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EV와 하이브리드 쪽에 미국 쪽에 연간 그 전체 자동차 판매 대비 연간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죠. 이 보면 조금 짙은 푸른색, 그러니까 위쪽에 보이는 짙은 푸른색 하이브리드 쪽에 2023년 점유율이 좀 확장되는 느낌이 듭니다. 2022년 뭐 그렇죠. 2020년 정도부터 이렇게 좀 시기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EV도 상당히 확장을 많이 했지만 하이브리드도 상당히 확장 국면으로 많이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전체 하이브리드가 작년 기준, 23년 기준 9% 정도까지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하이브리드의 약진이 최근에 일부 전기차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다소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이 좀 더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쪽에 지금 EV 전기차 관련된 재고입니다. 재고. 이게 136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전체적으로 지금 에버리지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재고 날짜가 있는 거고 이게 2월 기준입니다. 2월 기준. 그래서 딜러 재고인데요. 136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뭐 110 며칠인가 114일인가 뭐 이렇게 최고치가 갔던 게 그건데 지금 이번 2월 달에 전기차의 미국 내 재고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약간 더딘 점, 수요가 좀 부진한 점이 역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GMC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쉐보레, 캐딜락, 그 다음에 수바루, 그 다음에 토요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현대 같은 경우도 135일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포르쉐가 146일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대도 다소 조금은 이 재고 수치가 전기차에서 조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내에 전기차 재고가 좀 높게 형성되는 것도 2차 전지의 좀 부정적인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는 뭐 이 정도 제가 드려봤습니다. 뭐 시장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지만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섹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또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아주 힘들지만 또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섹터를 좀 찾고 종목도 찾고 이렇게 해서 뭔가 또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컨텐츠 시작하면서 과연 이제 여친이나 와이프가 이렇게 갑자기 드레스를 사러 가서 오빠 이 붉은 드레스가 예뻐? 파란 드레스가 예뻐?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정답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뭐 네가 예뻐, 자기가 제일 예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이 많아요. 정프로님 피셜은 안 입은 게 예뻐? 이건 좀 너무하죠. 그렇게 정말 말씀하실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둘 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자, 그런 걸 보시고 자기는 머리보다 예뻐. 뭐 대부분 남성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견이 되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제가 어제 집에 갔는데 어제 이제 준비를 했죠. 어제 14일이니까 그래도 등짝 스매싱 안 맞으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준비해 갔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선물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내밀었고 이렇게 선물 안에 뭐가 들어있었으니까 그건 뭐 집사람이 보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뭐 그걸 이제 싫어하진 않았고요. 고맙다고 하면서 했는데 되게 우울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뭐 안 좋은 일 있었냐 그랬더니 뭐 별로 이유가 없대. 근데 계속 기분이 안 좋대요. 찬찬히 스캐닝을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유가 있었죠. 예.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가 잘 마음에 안 들게 나왔대요. 파마가. 그 기분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계신 아내나 여자친구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다 뭐 하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용실 갔다 왔는지 머리를 헤어컷을 했는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제대로 마음에 들게 안 나오면 그냥 엄청 짜증내거든요. 그래서 잘 캐치하셔서 눈치껏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재건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쪽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위해서 평화정상회의를 개최를 위한 준비에 협의했다 전해졌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건 뭐 작년도부터 재건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만 놓고 보면 진짜 재건하는 건지 어떤지 실제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에 따라서 오늘 움직이긴 했지만, 재건 관련된 테마주로 움직인 종목들을 이렇게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게 뭔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진한 러시아와 평화를 논의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중국 대사와 만나서 스위스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중재를 할 수는 있겠죠. 뭐 러시아 쪽이나 이쪽 관련해서 중재를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쪽하고 중국하고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중국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뭔가 중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스콘 제조 기업인 SG라는 종목이 있죠. SG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전쟁 종식에 대비해서 당장 긴급 복구 수요가 커진 도로망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아마 오늘 상한가를 간 것 같은데요. SG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최대 철강 회사인 매트 인베스먼트 그룹과 향후 10년간 총 4,200만 톤 규모의 철강 슬래그를 무상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스콘 매출로 환산하면 총 4조 원 규모로 평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급등했겠죠. 그래서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7번 정도 포장할 수 있는 규모라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최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를 통해서 이제 재건 자금을 지원하기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또 합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자금이 도로 복구 사업에 투입될 전망으로 이제 오늘 기사가 나왔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에코스틸 아스콘, 이게 제강 슬래그 아스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도로 포장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평화협정 이거는 워낙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하루 또 이랬다가 어느 하루 달라졌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고 이야기되고요. 이제 근데 EU 쪽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달 안에 끝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무기 지원을 왜 촉구하죠? 전쟁이 몇 달 안에 끝나는데 한쪽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건가요? 근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무기 지원을 촉구했고, 이 관련된 그 인사는 많은 분석가는 올여름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 재건 이슈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음 미국 선거 결과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달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하면서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 근데 많은 분석가는 올여름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를 예상하고 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오늘 관련 테마가 이제 움찔거리는 했지만 이걸 앞뒤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재건이 당장 뭐 3월이나 4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 보면 역시 이제 뭐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된다.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평화협정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부 다 양쪽도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대통령 돼야지만이 되지. 그 욕심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면 지금 러시아하고 갑자기 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굉장히 그 전쟁 국면을 좀 끌고 가는 뭐 그런 것이 아닐까. 뭐 그런 분석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재건 테마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뭐 건설기계 쪽도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사실 건설기계는 이런 재건 테마 쪽보다는 오히려 변압기나 이렇게 인프라, 그러니까 북미 쪽의 인프라든지 AI 수요 관련된 뭐 전력 이런 쪽에 관련된 기본적인 전력기기 PPI 이런 쪽이 올라가면서 좋다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재건 관련된 쪽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배구객꾼님, 어렵더라도 MC 좀 붙여드려야겠다. 힘들어 보이시네. 힘들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 지금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라이브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제가 댓글창도 보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이 댓글창과 호흡을 하면서 라이브를 하고 이 제 방송 클립이 50분짜리 클립이 이제 저녁 늦게 올라가잖아요. 별도로. 3프로 머니 클립에 올라가면 그걸 늦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설을 하는 걸 되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사설을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올라와 있어서 이게 뭐 현장에서는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좀 댓글 라이브 창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저도 그게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데 이 별도의 이 클립이 올라갔을 때는 라이브를 보지 않고 그걸 보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사설을 좀 줄이고 이렇게 방송을 좀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보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 방송이만큼 이 시장 관련된 컨텐츠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 잘 들어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비트코인입니다. 역시 이제 가상화폐 쪽인데 굉장히 급등하던 가상화폐가 다소 조금은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많이 올라서 오늘 뭐 7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했는데요. 근데 뭐 연고점을 계속 최고점을 갈아치우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뭐 일부 빠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어제 PPI가 워낙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좀 좋지 못한 약간 악재가 아니었나 생각 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일부 비트코인이 이제 좀 급락했다. 7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 24시간 전 대비 6.9%가량 하락한 67,85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업비트와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 대비 3, 4%가량 하락하면서 9,760에서 9,86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뭐 1억 넘었던 가격이 이제 거의 한 9,800만 원 선 정도 언저리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뭐 SGA, 위메이드,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레위드 홀딩스 등과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로 언급된 종목들이 이제 빠졌고요. 그다음에 SGA 같은 경우는 90% 비율의 감자 결정이 발표됐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장영국 대표이사의 사임 소식 때문에 위믹스 가격이 약세를 이룬 것도 약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이 장영국 대표 이슈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요. 뭐 확인 안 된 설에 대해서 좀 너무 급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바꾼 것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법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뭐 그렇다. 이런 뭐 추정을 하는 분들도 좀 많은데요.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것일 것 같기도 하고요.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그렇게까지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은 드는데 뭐 여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현듯 뭐 장영국 대표가 사임하면서 대표이사가 바뀌고
부회장으로 아마 포지셔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너무 이렇게 악재로 작용하는 건 맞나? 이렇게 또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세 번째 비행 시행을 하면서 지구궤도 비행 성공 후에 대기권 재진입을 실패했다는 소식 때문에 우주항공주가 일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인 스타쉽이 세 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에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고요. 한편 중국도 전일 달 탐사 목적으로 추정되는 위성 2기를 발사했지만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고 중국의 관영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주항공 산업이 오늘 다소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가 좀 됐고요. 근데 뭐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서 뭐 이것만 가지고 빠졌다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또 방산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쪽들이 또 최근에 센티가 좋잖아요. 그래서 신규 관련된 계약 관련된 기대감도 좀 형성되고 있어서 이렇게 단순한 뭐 스페이스 스타쉽 관련된 쪽에 이슈가 뭐 악재로서 작용 무조건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뭐 방산 관련된 이슈도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천천히 좀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들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예. 매직제이님, 박근영 부장님 정보는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일하면서 이런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예, 잘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맞습니다. 뭐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아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야니아님, 부장님 화이팅. 예, 그리고 다들 영업하느라 바쁠 겁니다.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유리님, 박근영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가니까 시간 뭐 50분 훌쩍 가죠.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이렇게 오다 보면 50분 금방 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 빠져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충분히 그럴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정답을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뭐 아까 잠깐 보니까 어느 분이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 이야기는 저도 김창호 교수님 이제 방송을 보면서 야, 무릎을 탁 쳤는데 역시 빨간 원피스가 예쁘냐 파란 원피스가 물으면 뭐 둘 다 예뻐, 네가 더 예뻐, 뭐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잘 모르겠다, 뭐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러면 안 되고 이렇습니다. 빨간색은 어려 보이고 파란색을 입으니까 날씬해 보여.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김창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 가고요. 저도 외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죠. 남성보다 여성들은 예민한데 또 그걸 잘 코드를 맞춰주고 같이 뭔가가 화학적 반응을 같이 해주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화학적 케미스트리를 같이 가져가면서 호흡을 하면서 또 다음 주에 같이 웃으면서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I see you.